3장 6절 제너릭 서블릿의 사용. 네, 6절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잠깐 인터페이스가 뭔지 좀 정의를 좀 하고 갈게요. 인터페이스는 뭡니까? 호출자와 피호출자, 즉 호출을 당하는 자 사이에 호출 규칙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호출자가 피호출자에 대해서 호출하는 메소드를 정의한 것이 바로 인터페이스라는 사실이죠. 예전에 3장 4절에서 우리가 서블릿 만들 때 사용했던 서블릿 인터페이스 기억나죠? 그럼 그 서블릿 인터페이스, 그럼 얘도 분명히 호출자가 있을 거고 피호출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서블릿 인터페이스의 호출자는 누구고 피호출자는 누구냐 이거죠. 호출자는 톰캣 서버예요. 3장 4절, 그죠?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죠? 피호출자는 누굽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만든 자바 프로그램이죠. 이렇게 톰캣 서버와 자바 프로그램 사이에 호출 규칙을 정의한 것이 바로 서블릿 인터페이스라는 거예요. 즉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호출자와 피호출자 사이에 호출 규칙을 정의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 바로 인터페이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자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든 어떤 매뉴얼을 보든 어떤 API를 보든 간에 인터페이스를 딱 만든다. 그럼 여기 머릿속에 딱 떠올려야 돼요. 아, 누가 호출자고 누가 피호출자인지. 자, 우리 서브 인터페이스에 호출 규칙을 정의한다는데 호출 규칙이 몇 개였죠? 그렇죠. 5개였습니다. init, 서비스, 디스트로이, getSublin info, getSublin config 5개의 메소드였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바로 이 3개의 메소드예요. init, 서비스, 디스트로이. 이 메소드는 서블릿의 생성과 실행 소멸, 즉 서블릿 인생, 우리는 그걸 영어로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합니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말로는 보통 이걸 생명주기라 그러죠. 이 서블릿의 생명주기와 관련된 메소드로서 아주 중요하죠. 그중 init는 인스턴스 생성 후 딱 한 번 호출되는 메소드로서 주로 이 init는 어떤 코드를 작성하느냐, 서비스를 준비하는 코드를 이 init 메소드에 작성합니다. 왜? 인스턴스가 생성하자마자 딱 한 번 최초로 호출되는 거니까 실제 서비스를 수행하기 전에 뭔가 서비스를 준비하는 코드, 뭔가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한다거나 이런 자원을 생성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딱 좋거든요. 또 중요한 메소드 중에 하나가 디스트로이인데 이 디스트로이는 뭡니까? 이름에서 벌써 냄새가 물씬 풍기죠. 서버 및 웹 애플리케이션을 종료하기 바로 직전에 호출해요. 종료한 후에는 호출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종료하기 직전에 호출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 메소드 안에는 어떤 코드를 넣습니까? 그렇죠. 서비스를 마무리하는 코드를 넣는 거예요. init라는 메소드에서 자원을 준비했다면 이 destroy 메소드에서 그 자원을 해제하는 코드를 넣는 거죠. 가장 중요한 메소드, 바로 서비스 메소드. 이 서비스 메소드는 클라이언트가 요청할 때마다 호출하는 메소드로서 당연히 이 메소드에는 어떤 코드가 들어가죠? 자바 프로그램이 해야 할 일, 그 코드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서블릿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이 자바 프로그램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서블릿 클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서블릿 클래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서블릿 클래스는 서블릿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자바 프로그램을 얘기한다. 우리가 3장 4절에서 서블릿 만들기 위해서 예제로 만들었던 그 헬로 월드가 바로 서블릿을 구현한 자바 프로그램이다. 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는 뜻은 그 인터페이스에 선언된 메소드를 모두, 인터페이스에 정의된 메소드를 모두 구현한다는 얘기예요.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헬로 월드도 서블릿 인터페이스에 선언된 5개, 서블릿 인터페이스에 선언된다는 표현보다는 정의된다는 표현이 낫겠네요. 서블릿 인터페이스에 정의된 5개의 메소드를 이렇게 헬로 월드에서 구현했습니다.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서비스 메소드죠. 그럼 나머지 4개 메소드 뭡니까? 사실상 이거는 구현 안 해도 되는 메소드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구현하면 되는 거예요. init는 이 헬로 월드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딱 한 번 호출되는 거니까 생성자처럼 뭔가 서비스를 준비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init 메소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그때 코드를 작성하면 되는데 그거 할 거 없다면 굳이 저 구현할 필요 없거든요. 디스트로이 메소드 똑같지 않습니까?
뭔가 자원을 해제할 게 있다. 서비스를 종료하기 전에 마무리할 게 있다. 그러면 그런 코드들을 저희 디스트로이에 넣으면 되겠지만 만약 없다면 저 디스트로이 구현할 필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4개 메소드를 반드시 구현해야 된다는 자체가 번거롭고 불편한 일이죠. 그래서 이 자바에서는 제너릭 서블릿이라는 이 추상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자, 추상 클래스인 거 보니까 직접 인스턴스를 만들어 쓰는 게 아니라 서브 클래스에게 상속해주는 그런 용도의 클래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몰랐다고요? 기억하세요. 추상 클래스란 서브 클래스들의 공통적인 속성이나 메소드를 갖고 있는 클래스로서 얘 자체가 쓰이기보다는 서브 클래스에게 그 공통 속성이나 메소드를 상속해주는 용도, 그런 용도로 클래스를 정의하고자 할 때 바로 추상 클래스로 정의하는 겁니다. 자, 됐죠? 좋아요. 이 제너릭 서브 클래스, 추상 클래스, 얘가 어떤 게 있다고, 뭘 한다고요? 그렇죠.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필요할 때만 구현해야 하는 이 init, destroy, getSublet, import, getSublet, configure, 이 4개 메소드를 이 제너릭 서블릿이 미리 구현했어요. 얘가 구현했다고.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헬로 월드를 만들 때 굳이 서블릿 인터페이스를 직접 구현하는 게 아니라 제너릭 서블릿을 상속받으면 된다고요. 그 제너릭 서블릿을 상속받으면 당연히 저기 4개 메소드는 자동으로 상속받을 거고,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은 뭡니까? 나머지 하나의 메소드는 뭡니까? 서비스 이 메소드를 구현하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정말 편한지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장 4절에서 만들었던 헬로 월드의 제너릭 서블릿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자, 기존에 만들었던 헬로 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페이스트 붙여 들어가세요. 자, 헬로 월드 2라고 만드세요. 자, 그리고 이걸 띄워보세요. 오호라, 이게 뭐죠? 클래스 이름이 파일명과 다르다고 에러가 뜨는 거죠. 왜냐하면 퍼블릭 클래스인 경우는 파일명과 클래스 이름이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강사님, 저희는 괜찮대요? 예, 괜찮은 분들은 뭐냐면 내비게이트에서 하지 않고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나 패키지 익스플로러에서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내비게이트에서 복사 붙여넣기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클래스 이름이 파일명에 따라서 자동으로 바뀌잖아요. 따라서 자동으로 바뀌를 원한다면 내비게이터에서 하지 마시고 패키지 익스플로러나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서 하세요. 자, 그럼 우리는 다시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로 가서 여기서 3장 4절에서 만들었던 헬로 월드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자, 헬로 월드 2, 그쵸? 가볼까요? 열어볼까요? 봐요. 파일명에 따라서 클래스 이름이 자동으로 바뀌죠. 자, 좋습니다. 다음, 자, 우리는 그전에는 서블릿 인터페이스를 직접 구현했다면 이제는 no, extends, 제너릭 서블릿을 상속받겠다는 거예요. 임포트 해야 되겠죠? 자, 임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상속받았기 때문에 4개의 선택적인 메소드는 이제 우린 구현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할 때 구현하겠습니다. 필요할 때 오버라이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했고, 자, 컨트롤 시프트 영어로 O 키를 누르면 알파벳 O입니다. 키를 누르면 자, 패키지도 깔끔하게 정리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가 뜨네요. 이것은 뭐냐면, 자, 이거는 제너릭 서블릿이 기존에 java.io.serializ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그렇습니다. 시리얼라이저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는 반드시 유니크 아이디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갖기 싫으면 여기 서프레스 워닝 요걸 추가하도록 하시고, 만약 갖고 싶으면 디폴트 시리얼 버전 요걸 선택해서 추가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거 집어넣겠습니다. 이 시리얼 버전 UID라는 것은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 서블릿에 관련된 인스턴스 변수 값을 바깥으로 내보낼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버전을 체크하는 용도로 쓰는 겁니다. 일종의 뭡니까? 파일 버전이라 볼 수 있죠. 즉 데이터 버전이죠. 아래 한글인 경우는 저장할 때 이 아래 한글이 어떤 에디터 몇 번째 2007 버전에서 아니면 2010 버전에서 저장했는지 그 버전 넘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아래 한글 파일을 읽어드리는 쪽에서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에디터와 이 파일을 만들 때 사용한 에디터 버전이 같은지를 따져가지고
그리고 읽어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게 되겠죠. 얘도 똑같단 말이죠. 이 시리얼 버전 UID를 가지고 이 헬로2에 있는 이 데이터를 만약에 바깥으로 내보낼 때 이런 쪽에서는 이 버전 아이디가 일치하냐 안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읽어드릴지 말지 결정하거든요. 이런 용도로 쓰는 건데 뭐 지금 여러분이 당장 이거는 알 필요 없고요.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이걸 가지고 클러스터링 관련돼서 개념을 같이 설명하면서 이 시리얼 버전 UID에 대해서 또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그냥 디폴트로 집어넣도록 하세요. 집어넣기 싫으면 어떡한다? 예, suppress warning이라는 여러분 그 애노테이션을 붙이시면 됩니다. 좋아요. 자, 이거 그대로 저장하세요. 자, 서블리스를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랬죠. 그렇죠. 웹-inf 밑에 web.xml 여기에 그 서블릿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만든 서블릿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이 만든 hello2 서블릿은 hello2란 이름으로 이렇게 정의해 둘 거예요. 정의하셨으면 두 번째는 hello2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URL로 요청이 들어와야 되는지 그 URL과 연결된 정보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hello2는 만약에 이렇게 하이랄까? 하이라고 이렇게 URL이 들어온다면 hello2를 실행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저장하시고 항상 web.xml을 바꾸면 변경하게 되면 톰캣 서버를 재시작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저는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실행시키겠습니다. 실행시켰으면 이거 스크롤 URL 하세요. 아니면 이렇게 콘솔 창을 좀 크게 켜서 혹시 오류가 없는지 항상 확인하세요. 확인해서 오류가 없음을 확인했으면 그 다음부터 합니까? 브라우저를 띄워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http://localhost:9999 아이고 9 그 다음 뭡니까? 웹 어플리케이션 이름 뭐죠? 웹03 그 다음 뭡니까? URL 서블릿 URL hello2에 대해서 어떻게 했죠? 하이라고 했죠. 오케이 이거 엔터를 치겠습니다. 오! 바로 밑에 보세요. 그죠? 서비스라는 이 문구가 출력된 거 보니까 서비스 메소드 호출된 거죠. 다시 리프레시 할 때마다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프레임 짰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소스 봐요. 헬로 월드 2 딱 보니까 서비스 메소드가 호출되면 system.out.println 해가지고 콘솔 창으로 서비스를 출력하게끔 했죠. 오케이. 제네릭 서블릿을 상속받아서 서블릿을 만드는 걸 테스트했습니다. 이번에는 계산기 서블릿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실제 기존에 우리가 레슨 1에서 자 레슨 1 웹에서 이미 테스트했던 거죠. 여기에 있는 캘큘레이터 서블릿을 그냥 그대로 복사해 갖고 올게요. 복사해 갖고 와서 그 다음에 여기에 페이스트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소스만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똑같죠? 제너릭 서블릿을 상속받아서 캘큘레이터 서블릿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요거 이게 중요한데 요게 suppress warnings 해가지고 이게 시리얼 버전 UID 대신 이걸 집어넣게 되면 한마디로 이거죠. 야 컴파일러 야 시리얼 버전 UID 이거 없더라도 경고 띄우지 마 이 뜻이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재밌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웹 서블릿 애노테이션을 이렇게 주게 되면 여러분이 굳이 이 서블릿을 만들고 난 다음에 웹.xml에 이렇게 서블릿을 선하고 또 서블릿 URL 매핑 또 이렇게 또 넣어줘야 되는 작성해줘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웹 서블릿 애노테이션을 쓰는 것에 대한 자세한 것은 여러분 책에 3.6.9에 나와 있으니까 요거 책을 꼭 보도록 하세요. 좋아요. 뭐 간단하게 설명 좀 할게요. 자, 얘 똑같죠. 당연히 서비스 메소드를 구현했고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그렇죠. 파라미터 정보 중에서 OP로 넘어오는 파라미터 그걸 꺼내라는 거죠. 이때 리퀘스트 파라미터 이 리퀘스트 객체에 있는 도구 어떤 도구?
getParameter라는 이 도구를 사용하고 여기에 클라이언트에서 넘어오는 파라미터 이름을 주게 되면 그 파라미터로 넘어온 값을 리턴합니다. 또한 똑같죠. 또 리퀘스트 객체에 대해서 getParameter 호출해서 v1이라는 이름으로 넘어오는 거, v2라는 이름으로 넘어오는 거. 다만 이 getParameter가 리턴하는 것은 스트링입니다. 스트링이기 때문에 이걸 숫자로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는 integer.parseInt라는 요 메소드를 호출했어요. 그러니까 request getParameter의 리턴 값에 대해서 parseInt 해버리면 문자열을 숫자로 바꿔서 리턴합니다. 그리고 임시로 이제 임시 변수를 하나 준비했죠. 로컬 변수, 즉 v1, v2의 계산 결과를 담을 임시 변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딱 요 보시는 게 여기 뭐냐면 클라이언트에게 응답할 때 이거 이런 뜻이죠. 우리가 클라이언트에게 응답할 그 데이터가 어떤 포맷으로 되어 있느냐 이걸 알려주는 거죠. 클라이언트에게 응답할 데이터는 텍스트 포맷으로서 HTML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다. 그리고 세미콜론 찍고 난 다음에 뒤에 나오는 요거는 뭐냐면 이거죠. 이 클라이언트 쪽으로 데이터를 보낼 때 어떤 형식으로 인코딩해서 보낼 것이냐 이거에 대한 문제죠. 자, 클라이언트 이 계산 결과를 이렇게 출력할 때 어떻게 한다? 그냥 출력하지 않고 이렇게 UTF-8로 인코딩해서 보내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제 출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 출력 스트링 필요한데 리스판스 객체의 getWrite라는 걸 호출하면 얘가 출력을 할 수 있도록 웹브라우저 쪽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출력 스트림 객체를 리턴합니다. 이 프린트 라이트를 객체 리턴하죠. 우리는 얘를 가지고 출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좋아요. 먼저 오퍼레이터가 뭐냐 따라서 더하기냐 빼기냐 곱하기냐 나누기냐 따라서 계산을 했고 특히 나누기인 경우는 만약 v2 값이 0인 경우는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라고 웹브라우저 쪽으로 출력하도록 했고요.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v1 공백 오퍼레이터 공백 v2 그 다음에 equal 그 다음에 결과를 이렇게 브라우저 쪽으로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여기 이 예제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여러분 책에다가 서블 리퀘스트, 서블 리스판스에 대해서 또 set character encoding 또는 set contents 타입에 대해서 설명해놨으니까 이 책에 있는 설명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꼭 책을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동영상 강의는 책을 안 보고 진행하는 그런 동영상 강의 아니에요. 책에서 설명 못한 또는 책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어떤 개념적인 설명을 보조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동영상 강의를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책이 없이 동영상 강의만으로 한번 봐야지 이렇게 했다가는 여러분 수업을 나갈 수가 없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책을 함께 공부하셔야 됩니다. 책을 보기 전에 이 내용을 먼저 들어도 되고 또는 책을 본 후에 제가 설명한 내용을 듣는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뭐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고 만약에 책을 보기 전에 먼저 설명을 들어야 하는 경우라면 제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건 이 장을 보기 전에 아니면 이 절을 보기 전에 먼저 이 설명을 듣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요거 저장하시고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했으면 서버를 리스타트 하겠습니다. 이 플레이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기존에 떠 있는 거 스탑 시키고 다시 재시작합니다. 웹브라우저 띄우고요. 자, 백문이 불여실행. 우리 지금 서블 이름을 모르셨죠? 칼시라고 줬습니다. 서블 URL을. 자, 그럼 브라우저에서도 요청할 때 어떻게 되냐? 칼시라 요청이 되겠죠. 칼시 하고 물음표하고 자, OP란 이름으로 한번 곱하기를 주고 and V1이란 이름으로 20 and V2란 이름으로 30을 주겠습니다. 한마디로 20 곱하기 30 하라는 거죠. 자, 엔터를 치겠습니다. 와우, 보세요. 20 곱하기 30, 600 정확하게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장 서블리 프로그래밍에 관련돼서 설명을 끝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 강의와 더불어서 책을 같이 읽게 되면 3장이 완벽하게 여러분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수고하셨고 제 4장 드디어 서블릿 하면 당연히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거 아닙니까? 그죠?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서 데이터를 집어넣고 꺼내는 이 부분 서블릿과 JDBC라는 주제 4장은 이제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수고하셨습니다.